목형인 아이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건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이미 교육학이나 또는 그 학교 교사들 이런 쪽에서 정보를 큰 걸 가지고서는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이거 다 연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쪽에서 가능성이 가장 큰 걸 가지고 했다 이 정도 됐고요. 여기 그러면 본기에 그 목에 해당되는 선이가 가슴. 월지의 본기? 격국이잖아요. 격국은 어떻게 해야 되지? 가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가슴이잖아요, 그죠? 가슴. 요게 뭐로 돼 있느냐면 우리는 목이 될 수도 있고요. 화가 축이 되는데 여기에는 갑을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렇죠? 화에는 병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가 애. 그럼 오행으로 나왔잖아요. 갑이 되든 을이 되든 그렇죠? 예. 자신의 본기를 잡아준 거니까 거기가 목일 경우에 여기 목인 경우 한번 또요. 다른 거는 저는 이제 수가 임수가 있거든요. 저는 여기 이제 나중에 여기 임수가 있는데 다른 여기 있는 해당이 돼야 돼요. 목에 해당이 되는 분이 분명히 있는데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상관없어요. 그러면 한번 이걸 읽어보시고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봐 봐주세요. 목인 사람. 예예. 목인 사람. 목형아이는 과목에 상관없이 전과목에 걸쳐 단순한 암기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 다양한 독서를 즐기는 목형은 교과서 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교재 읽기에 중점을 둔 국어 학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시험 공부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려면 일단 교과서 지문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영어 과목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독해 능력이 뛰어나나 영어 단어를 외우는 일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단어 암기하는 것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 수학 공부의 관건은 꾸준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목형 아이들은 수학 개념을 처음 배울 때는 매우 흥미로워하지만 문제의 수준이 차츰 높아지면 쉽게 흥미를 잃으므로 매일 조금씩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시험 대비 막판 벼락치기 공부는 금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목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데요. 왜냐면 성인한테는 백날 얘기할 의미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에 있는 학생들 또는 중학생까지요. 고등학생도 늦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미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도요. 접근을 한 겁니다. 이게요. 또 그 사람들이 명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혈액형을 가지고도 공부하는 학습법 이런 것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명리 쪽이니까는 이것을 목형인 경우에 격국이 되면 그래요. 그걸 가지고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목형인 경우를 하더라도 문과를 가는 경우도 있고 이과를 가는 경우도 있고 예체능 경우를 가는 경우도 있는데 공부를 할 적에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도움이 되는 거지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걸 결정을 내려주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목형 아이는 목형인데 그 엄마는 무슨 형에 들어가는 거냐에 따라 또 틀려지잖아요. 그죠? 네. 지금 저기만 볼게요. 또 격국이 화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요. 격국이 한 번, 두 번, 자기 격국을 잘 알잖아요. 그죠? 가슴에 있는 게 뭐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하고 진짜 이게 맞는 건지 내가 참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참 좋아하겠다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뒤집어 보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가지고서는 나중에 나한테 진로나 이런 걸 만약에 와서 상담을 하러 왔다라고 할 때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그런 것을 저희가 알아야 돼요. 성인한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화형은 급해 안 급해요? 좀 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복잡한 거 싫어하고 그리고 막 매디 모양 딱딱딱 돼 있어야 돼요.
줄줄줄줄 끌고 가는 거 별로 좀 좋아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화형은 좀 더 폭넓은 공부가 필요한 유형이다. 국어를 공부함에 있어서도 평소 아까도 뭐 목표도 좀 폭넓은 독서를 해야 된다는 게 상식적인 얘기한 거죠. 그죠? 화형은 논술에서 상대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자기 논리만 주장하다 보면 논리 전개가 허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화형의 뭐예요? 산만하잖아요. 그죠? 열기라는 것을 막 달아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이 일간이 아니고 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논리를 세우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화형은 영어 공부에 있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독해나 듣기에는 취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어 방송 등을 통해 독해력과 청취력을 높이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수학에서는 대개 여러 문제집을 풀지만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계속 틀리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화형이랍니다. 여기 뭐 화형에 계신 분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럴 수 있다는 거 다른 사람보다는요. 이런 경우는 항상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푸는 습관을 들이려면 충분히 수학 우등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반복을 안 한다는 거, 다시 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화하는 건 열리기 때문에 빨리 부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수학에 한번 관심이 없으면 흥미를 잃어버리면 포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고쳐만 주면 되죠. 왜 수학을 못했냐라고 하지 이런 것을 좀 바꿔주면 되는데 안 되죠. 그 다음에 시험 대비 너무 서두르다 실력 발휘를 못할 때가 많으므로 차분하게 시험을 대비하고 치르는 습관이 좀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토형이요. 토형에 해당이 되시는 우리 선생님. 토형이. 한번, 두 번. 그러면 나중에 뭐 금형이 많으신 건가요? 금수형이 많으신 건가요? 저는 전망기억에 수의과, 한번 보자고 있다가. 근데 자기 것을 가지고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손을 못 드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겪음을 보신다고? 예. 이거 겪고 아니, 숫자가 좀 나와야 가슴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가슴에 있는 고행이라 했잖아요. 이 가슴에 있는 게 겪음이니까. 그렇죠? 사주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이게 사주를 얘기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얘는 성격 심리가 아니고 사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다요. 예. 아니 아까 저기 했잖아요. 뭐가 토공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성격 심리 분석 관점에는 우유번호 갖고 있지만 사주가 그게 있는 처음에 나오지 뭐라고 해서 겪음이라 했잖아요. 고행별 특수법 중에서도 겪음을 가지고 보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겪음을 모르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김효선님 아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모르시는 분이요. 자신의 겪음이 뭔지 모르시는 분. 네. 그걸 고행으로 다 있잖아. 다 아시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이거를 식성으로 본 게 아니라 겪음을 식성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걸 고행으로 본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겪음이 정감경이면서 거기에 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분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토형인 경우에 나타나는 상황. 여기 국어에 있어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다양한 독서가 부족하면서 처음에는 어려운 책보다 재미있는 가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가 되시죠? 토형인 경우에는 어려운 책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읽기 쉽고 필요한 재미있는 거 이런 것을 먼저 접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토형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발표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발표 훈련을 좀 많이 하도록 앞에 나와서 뭘 하도록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첫 나오는 거죠. 토형은 다른 사람보다 외국어에 대한 공부가 거의 많다는 거예요. 토형의 경우 그다음에 외국어는 그래요. 예. 처음에는 잘하다가 안 돼. 그러니까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이게 나오죠.
영어로 된 바나나, 동화를 보여주며 외국어에 대한 불안감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 또 수학을 좀 못하는 학생 이런 경우에는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수학을 정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저는 수학 잘했어요. 실력에 맞는 참고서와 수업. 굉장히 그다음에 반복 학습을 통한 기초 가지기를 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굉장히 잘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잘 생각 못하지만 못하는 경우에는 그게 끌어올리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종 투영 여기 격곡이 풀어낼 시점이야. 중간중간에 모의 문제를 자주 풀어서 공부 시간 중에 굉장히 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성인한테는 지금 잘 안 맞지만은 어린 아이들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손 안 드신 분들, 여기 손한 번도 난 안 듣다고 하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시험 볼 때 입장 방식을 안 아직 안 나올 거예요? 예. 네, 수요. 수분이요. 그 다음에 금형. 금형이요. 금 드시는 거고. 금 드세요, 금. 누가 한 번밖에 안 드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 뭐 금형은 적극적인 표현 능력을 키워줘야 할 금형 아이 경우 국어에 일정 점수가 나올지 몰라도 교과서를 벗어나는 문제는 통합적 문제에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책을 풍부할 때 있고 그 책을 읽은 느낌에 대한 자기만의 느낌을 발표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 이거는 뭐야? 독후감을 쓰는 거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금형은 수업용 영어에는 강할지 모르나 국어와 마찬가지로 낯선 상황에서 순발력이 요구되는 회화나 장문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가 있다. 이게 있어요. 일단 여기에는 용기를 내서 자꾸 말을 해보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게 돼 있고요. 한 수학에서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푸는 금형은 수학 무리무리에 힘이 높다. 금형에 있는 사람은 수학을 영어에는 수학을 되게 잘하는 분이겠죠. 꾸준한 복습과 함께 응용 문제를 통해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좋다. 이렇게 있고요. 시험 대비 유형의 자녀를 둔 부모님은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냥 기억을 세우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이 금형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수학은 잘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제 영어나 국어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공부해 나온 것도 저기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나 엄마들한테 얘기를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용들이 약간 많아졌죠. 중요하다. 수용. 네, 오늘 어려운 한번 읽어보세요. 수영 누구 수영. 아니라도 읽어봐. 수영 선수 아니에요. 수영은 물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죠? 네. 융통성은 많은데 산만할 수가 있어요. 쓰다. 물이라는 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영 아이는 사소한 공부라도 신경을 써서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그러니까 수영을 가지고 있는 학생한테는요, 잔소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가버린다, 공부하려 나가버려. 저도 제가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공부하라고 그랬는 얘기 안 하면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간섭이 무리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독해력이 좋아 상대적으로 국어를 잘할 수 있지만 너무 자신의 관심 분야에만 빠져 교과서를 등한시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어 또한 뛰어난 독해력으로 우수한 단어나 수어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 안 된다. 예. 이런 기술적으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꾸준한 시간 투자가 성공의 열쇠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 수영 중 수영이라는 것은 그 격곡 또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수영에 해당하는 학생 중 수학을 못하는 아이라면 아이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접하도록 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안 하려고 그래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걸 좀 바꿔줘야 돼요. 계속 이래.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을 오게 되면 딱 그 뭐들 딱 쳐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탁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학교 공부를 좀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재미가 될 수가 있죠. 시험 대비 시험이 왜 필요한지, 성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동기부터 줘야 된다. 이런 것이 수영이에요. 그러니까 수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칭찬을 해주거나 기점을 제시해주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잔소리하게 되면 자꾸 가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여기서는 교육은 아버지는 해당이 안 돼요. 아버지는 돈 벌어와야 되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학생하고 그 어머니하고의 격국이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오해물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자녀와 그 공부하는 학생하고의 그 저기가 목형인 엄마와 목형인 아이, 반대로 얘기하면 목형인 아이와 격국이 목형이고 학생이 격국이 목형이고 그 엄마도 목형이다라고 할 적에는 그러면 유사잖아요, 그죠? 유사한 코드를 가지고 있을 적에는 어떠한 상황이 되는다라고 하니까 목형과 목형인 어머니는 자신부터 상기 금융 기질을 적극 받아들여 아이의 마음을 잊지 못하는 특성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 그렇죠. 네? 맞아. 그래. 요거는 저희들이 한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이거는 교육학에는 이런 식으로 나온 내용인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유형이 목형과 목형 일자기에는 상당히나 코드가 좀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아이한테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 또 공부에 나왔던 그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아이가 많이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요. 사실 보면은요. 그러니까 목형 아이하고 하형 어머니인 경우에는 엄마가 독단적이고 주도적인 환경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막 하려고 하는 열기가 막 강하기 때문에 그 방식에 막 맞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목형 아이는 엄마의 현실적인 적극성을 현실적인 거 배울 수는 있지만은 따라갈 수는 있지만은 그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쫓아가야 되겠죠. 상생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 목과 토는 극형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엄마는 아이 창의성은 받아주되 산만한 행동은 금융의 힘을 받아들여 제어해 주어야 한다. 뭐 상당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목형 아이와 금융 어머니는 잔소리보다는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씩 아이의 행동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형 아이와 수영 어머니인 경우에는 10년 빠진 수영 엄마는 끈기가 부족하기 쉬운 목형에게 강인함을 키워줄 수도 있지만 지나친 강요와 비판은 여린 목형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아이의 능력과 높이에 맞춰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다 참고를 하시려는 겁니다. 네? 이러한 유형들이 있고 그 학부모한테 그걸 가지고 얘기해 주는데요. 벽곡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벽곡을요. 그것이 가장 잘 맞는다 보는 거고요. 그 지금 나눠지게 보면 목형도 있고 그 다음에가 하형, 그 다음에가 수형, 그 다음에 금형, 수형까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참고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집에 와서 쭉 읽어보시고 나중에 진로 상담을 할 적에 참고를 하세요. 얘가 뭐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 그 학생의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보여줘야 돼요. 전달해줘야 돼요. 다른 거 얘기를 해야 뭐 흔적이 없잖아요. 그죠?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도착해야 돼요. 한 10분 정도 전달해요.